다빈치는 과연 과학자일까요? 예술가일까요? 그가 남긴 수많은 스케치는 그가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교각 주위에 흐르는 유체 유동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스케치입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분야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찾아 색다른 발견 그리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발표했던 한 장면입니다. 애플은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경계선에 있다. 이 강연 이후에 리버럴 아츠가 인문학으로 해석되면서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불기도 했지요. 자, 리버럴 아츠는 과연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리버럴 아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란 중세 대학에서 기본 교양 수업으로 가르쳤던 7가지 과목, 자유7과를 의미합니다. 그 과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소위 말해서 문과, 이과를 통합한 교육에다가 예체능까지 겸비한 통합형 인재, 말하자면 르네상스형 인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리버럴 아츠가 반대했던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업교육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학과 의학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은 학부를 마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르네상스형 통합 인재를 말하는 것이었죠. 인문학이라고 한정하기에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럴 아츠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사람은 왼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 사람,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자로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의 수학으로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삼각형의 두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서 보았더니 이 그림은 삼각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를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악의 기초를 만든 사람으로 인류의 문화가 모두 집결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럴 아츠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저서 방법서설입니다. 방법서설은 원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의 실험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등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의 서설. 굉장히 길죠. 무슨 방법의 서설이냐? 과학을 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철학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책인 것이죠. 왼쪽을 보시면 안구가 나와 있죠. 데카르트가 문제로 삼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구를 통해 망막에 맺힌 상은 사실 상하 좌우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상이 맺혀 있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바르게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인간의 안구는 물체를 거꾸로 인식하지만 뇌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방법적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중거 좌표계,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곡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계의 탄생입니다. 이전까지 기하학은 자와 컴퍼스만으로 그랬죠. 여기서는 기준점도 없고 좌표계도 없었습니다.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방정식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최초로 한 사람이 데카르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X축, Y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굴절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XY 좌표계를 영어로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 번역하면 직교 좌표계 혹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학과 물리학적 관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음악과 천문학, 기하, 수학, 인문학에 대한 관찰과 통찰력, 통섭, 그리고 경계를 넘은 교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